꿀잠 이야기 다락방에 찾아오신 여러분, 오늘도 편안한 밤이 되길 바랍니다. 잠 오는 이야기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내려놓고 깊은 쉼 속으로 들어가세요. 이수면 유도 이야기는 불면증을 극복하고 평온한 마음을 되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인 수면 동안은 어른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와 휴식을 선물합니다. 편안한 밤 이야기를 통해 오늘도 고요한 꿈길로 떠나보세요. 달빛 도서관에 사서 달빛이 유난히 깊고 맑게 번져있던 밤이었다. 하늘은 마치 은빛 안개를 얹은 듯 흐릿하게 빛났고 바람은 숲의 결을 따라 조용히 흘렀다. 여행자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오래 이어진 여정 속에서 어디쯤에서부터인지 모르게 방향 감각도 흐려져 있었지만 발걸음만은 꾸준히 길을 이어가고 있었다. 목적지는 확실하지 않았고 마음은 무거운 기억들의 그림자에 눌려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행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울 수 없는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무겁게 흔들렸다. 불빛은 보이지 않았고 인적은 없었으며 달빛만이 유일한 길잡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달빛은 마치 그를 한 곳으로 이끌려는 듯 길모퉁이마다 살포시 번져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거친 숨을 내쉬며 나무숲을 통과하던 순간 서늘한 기운 사이로 무엇인가 그 시선을 붙잡았다. 달빛이 모여 흐르는 것처럼 밝게 떠오른 공간 한가운데 믿기 어려운 풍경이 퍼져 있었다. 그곳에는 다른 시간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오래된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은 높은 천장과 둥근 아치의 문을 가지고 있었고 기둥은 달빛을 머금은 것처럼 은은한 빛이 흐르며 나무의 결이 살아있었다. 건물 외벽에는 작고 오래된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달이 가장 환할 때 문이 열린다. 그 문장 아래에는 작은 달 모양의 장식이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살짝 스치는 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소리가 먼 곳으로 번져나갔다. 여행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숨을 고르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입술을 삼켰다. 마음 한편에서 오래 묻어둔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문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달빛 아래에 있었음에도 그 손잡이는 누군가 금방 쥐고 있던 것처럼 은은히 온기가 남아있었다. 그는 순간 멈칫했다. 그러나 어쩌면 기억 속 어딘가에서 이 문을 본 적이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언젠가 어릴 적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먼 여행길에서 듣기만 한 전설 같기도 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문은 아주 작은 힘만으로도 부드럽게 열렸다. 안쪽은 어둡지 않았다. 천장 가까이 매달린 달빛 구슬들이 은빛을 흘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책장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다. 각 책장은 마치 곧 무너질 듯 가늘게 떨리다가도 어느 순간엔 돌처럼 단단하게 고요한 울림을 머금고 있었다. 천천히 안으로 걸음을 옮기자 발밑에서 나무 바닥이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에 그의 걸음을 기억하고 있던 것처럼 반가워하는 기운을 담고 있었다. 여행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책장마다 얇은 먼지가 떠 있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그 먼지는 반짝이며 사라졌다. 무언가 생명이 깃든 듯한 공간이었다. 그때 책장 사이에서 작은 바람이 스쳤다. 마치 누군가 지나간 듯 흔적을 남겼고 그 사이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왔군요. 여행자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나이가 가늠되지 않는 한 사람, 달빛을 등에 걸친 듯 고요한 표정의 도서관 사서가 서 있었다. 사서는 은빛 머리카락을 느슨하게 묶고 있었으며 긴 로브는 달빛이 스며든 것처럼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사서는 여행자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당황해 입술을 열었다. 나를요? 사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곳은 달빛이 가장 환한 밤에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이들이 찾아옵니다. 그 말은 어떤 규칙이나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저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사실을 담담히 전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여행자는 고개를 숙인 채 주변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책장, 흔들리는 먼지, 달빛 구슬, 그리고 사서의 옷자락. 그 모든 것에서 기묘한 따스함이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긴 어떤 곳입니까? 사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손을 들어 책장을 가리켰다. 이곳은 달빛 도서관. 달빛 아래에 오래 머물던 기억들이 찾아오는 곳이지요. 사서는 여행자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책 한 권을 뽑아들었다.
표지는 오래되었지만 손때 하나 없이 깨끗했다. 책을 펴자 은빛 글씨가 둥근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사서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 적힌 이야기는 누군가의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잊힌 기억들입니다. 여행자는 책장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는 말없이 책에 손을 뻗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사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차분히 책장을 넘겼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밤의 빈틈을 메웠다. 그 순간 여행자는 귀끝에서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기억하고 있나요? 당신이 잊어버린 이름 하나, 당신이 놓고 온 마음 하나. 그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왔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익숙한 온기가 있었다. 여행자는 책을 덮으며 작게 떨렸다. 방금 들렸어요. 사서는 편안한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그것이 이 도서관을 찾는 이들이 듣게 되는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잊혀진 기억이 부르는 소리지요. 여행자는 마음 한편에서 묵직한 감정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 감정은 슬픔이기도 하고 그리움이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기도 했다. 사서는 여행자의 감정을 읽은 듯 말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그 모든 감정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서는 손짓으로 도서관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다른 책장들보다 더 오래되고 더 커다란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 책장 위에는 달빛이 부서지는 듯 환하게 빛나는 구슬 하나가 떠 있었다. 저곳이 당신이 찾게 될 자리입니다. 여행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을 향해 몇 걸음 옮기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서를 바라보았다. 정말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사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당신이 잊어버린 기억이 먼저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요. 여행자는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잊어버린 기억이 먼저 도착한다니. 그것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지만 마음 한가운데 어디엔가 정확히 맞닿는 말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사서는 뒤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추며 따라왔다. 발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이어졌다. 책장 깊숙한 곳 다른 책보다 조금 더 빛나는 한 권이 자리하고 있었다. 표지는 검푸른 색이었고 책등에는 작은 달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손떼기 전부터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여행자가 손을 떼고 바라보자 사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책은 당신에게 돌아가려는 기억입니다. 그 순간 여행자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묵어있던 감정이 움직였다. 그 감정은 이름이 없었다. 슬픔과 기쁨 사이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그가 외면해온 감정이었다. 여행자는 결국 책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책은 아주 부드럽게 빠져나와 그의 손안에 안겼다. 무게는 없었다. 그러나 손끝에는 분명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는 조심스레 첫 장을 넘겼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빛이 번져나오며 오래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기억하나요? 이 밤을, 누군가의 손을 놓치던 그 순간을, 당신이 잠들던 작은 방의 냄새를,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잊으려 했던 마음 하나를. 여행자는 숨을 멈춘 듯 책장을 바라보았다. 사서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사서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억은 당신을 아프게 하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자는 작은 숨을 내쉬며 책장을 덮었다. 달빛이 그 위에 내려앉아 작은 흔적을 남겼다. 사서는 천천히 손을 뻗어 여행자의 어깨에 조용히 얹었다. 그 따스한 손길에 여행자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졌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책장을 넘길 때가 오겠지요. 사서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밤을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얇고 따뜻했다. 달빛 도서관은 숨을 고르는 듯 고요히 흔들렸고 여행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처음으로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도서관의 깊은 곳에서 은빛 먼지가 가라앉으며 책장이 천천히 흔들렸다. 여행자는 방금 읽어낸 한 조각의 기억 때문에 숨이 얕아진 채 서 있었다. 사서는 그런 여행자의 곁에서 말없이 기다렸다. 도서관은 두 사람의 침묵까지도 품어낼 만큼 고요했다. 그 침묵 속에서 책을 덮은 여행자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순간 특유의 감정, 이름 붙이기 어려운 뜨거움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사서는 부드럽게 말했다. 기억은 한번 눈을 뜨면 다시 이어지려고 합니다. 그 흐름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자는 작게 숨을 뱉었다. 그 말에 조금 안도한 듯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도서관의 깊은 곳에서 작은 금소금이 울렸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한번 움직이는 소리 같았다. 사서는 고개를 들었다. 두 번째 책장이 열렸군요. 여행자는 의아하다는 듯 사서를 바라보았다. 책장이 스스로 열린 건가요? 사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스스로 당신을 부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지요. 사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여행자도 고요하게 그 뒤를 따랐다. 책장 사이에서 달빛 구슬이 낮은 파동을 내며 떨렸다. 그 떨림은 바람의 흔들림이 아니었다. 기억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도서관은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두 사람이 지나가는 방향에 맞추어 조용히 공간을 열어주었다. 책장은 옆으로 이동하고 바닥의 나무결은 보드랍게 빛을 바꾸며 길을 이어냈다. 한참을 걷자 먼지조차 떠오르지 않는 깨끗한 책장이 나타났다. 책장은 다른 곳과 다르게 검고 깊은 색을 띠고 있었다. 그 위에 얹힌 달 조각들은 찬란한 빛을 품으며 여행자를 향해 정확히 시선을 맞추는 듯 반짝였다. 사서는 손을 들어 그 책장을 가리켰다. 여기입니다. 여행자는 천천히 손을 뻗었지만 책의 표지를 스치기도 전에 그의 귀 가까이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때를 기억하나요? 당신이 스스로를 놓아버리려 했던 순간. 말하지 못한 생각 하나가 당신을 얼마나 오래 붙잡았는지. 여행자는 숨을 멈춘 듯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분명한 따뜻함을 품고 있었지만 어딘가 아리고 오래 묵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사서는 조용히 말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기억이지만 당신이 품지 못했던 마음의 조각이기도 합니다. 여행자는 떨리는 손끝으로 드디어 책의 표지를 잡았다. 표지는 새벽물 같은 냉기에 젖어 있었으나 손바닥으로 감싸자 천천히 따뜻해졌다. 그는 끝내 책을 열었다. 책장을 넘기자 작은 파편처럼 흩어지는 빛이 그의 시야를 채웠다. 그리고 곧 장면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다. 책 속에서 펼쳐진 첫 장면은 약간 눅눅한 냄새가 감도는 작은 방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밤바람이 천 조각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여행자가 그 방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무 글씨도 쓰여 있지 않은 종이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다른 연필이 굴러 떨어져 있었다. 여행자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지친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쓰려다가 다시 지우고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밤을 보냈다. 그 밤을 기억하나요? 당신이 너무 많은 말을 가슴에만 담아두었던 밤을. 기억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럽지만 확고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여행자는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던 중요한 이야기, 누군가에게 건네지 못한 위로, 자신에게조차 숨겨버린 진심을 쓰지 못한 채 밤을 견뎠다. 그 버거웠던 마음이 책 속에서 그대로 다시 떠올라 여행자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었다. 여행자는 책을 덮으려 했지만 사서는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보세요. 기억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행자는 다시 눈을 떴다. 두 번째로 떠오른 장면은 작은 골목의 촉촉한 새벽 공기였다. 길 끝에는 낡은 주택이 서 있었고 문 앞에는 여행자의 예전 그림자가 머물러 있었다. 젊은 여행자는 문 앞에서 수십 번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문을 두드릴까 그대로 돌아갈까 그 판단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듯 흔들렸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고 말았다. 그때 떠오른 목소리가 말했다. 당신은 그날 말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슬픔이었는지, 후회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그리움이었는지. 여행자는 책장을 감싸며 힘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쓸쓸한 듯하면서도 오래된 감정에 손을 대는 듯 부드러웠다. 이 기억들 이렇게 또렷이 남아 있었군요. 사서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기억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잠들어 있을 뿐이지요. 세 번째 기억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책장 속에서 조용히 떠오른 장면은 맑게 갠 오후의 햇살이었다. 방 안에 가만히 들어온 빛이 여행자의 손등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조심스레 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당신은 잘하고 있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행자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아니, 기억해왔지만 바쁘고 지친 나날 속에서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던 것에 가까웠다. 그 따뜻한 손길은 무엇보다 여행자에게 큰 위로를 준 순간이었는데 그는 그것마저도 잊은 채 오랜 시간을 걸어온 것이다. 사선은 조용히 그의 옆에서 시선을 내렸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행자는 놀란 듯 사서를 바라보았다. 사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부드러웠다. 당신이 그리워하던 그 온기. 사실은 당신 안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마음이지요. 여행자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그 숨에는 조금의 떨림과 많은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여행자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기억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이제 그것은 조용한 속삭임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하는 듯한 울림이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온기를 받았고, 누군가의 마음을 품었고, 또 누군가는 당신에게 기대고 있었지요. 그러니 다시 기억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왔는지를. 여행자의 가슴 안에서 오래 묵어있던 무엇인가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아픔이 아니었다. 그저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과정 같았다. 사선은 아주 조금 가까이 다가와 그의 손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괜찮습니다. 기억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힘을 되살리는 과정이지요. 여행자는 책을 안은 채 도서관의 깊은 고요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책의 마지막 장을 열자 달빛이 물처럼 번져 책장 위를 흘렀다. 그 빛 속에서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울었던 날도, 당신이 웃었던 날도,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도 모두 살아있던 증거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주 오랜 시간 정말 잘 견뎌왔습니다. 여행자의 눈가에 조용히 빛이 고였다. 눈물이었지만 그것은 아픔으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사선은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마지막 책장만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잊어버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행자는 고개를 들었다. 한 사람. 사선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 속에서 가장 깊이 잠들어 있던 존재. 그리고 당신이 가장 오랫동안 잊고 지낸 이름. 도서관은 아주 길게 숨을 들이켰다. 달빛 구슬은 더 밝게 흔들렸고 먼 곳에서 또 하나의 책장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처음보다 깊고 넓고 조용했다. 여행자는 두 번째 책을 가만히 품에 안았다. 그리고 달빛이 흐르는 바닥 위에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마지막 기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 도서관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길은 다른 곳과는 달리 온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바닥의 나무는 부드럽게 빛을 머금었고 두 사람의 발걸음마다 은빛의 파문이 번졌다. 여행자는 두 번째 기억의 잔향이 가슴에 남아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걸었다. 사선은 조금 앞서 걸으며 그의 마음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걸음의 속도를 맞추었다. 도서관의 그림자들은 달빛에 닿을 때마다 길게 흩어져 마치 먼 시간을 건너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책장은 아무 소리 없이 스스로 벌어졌다 닫히길 반복했고 먼 곳에서 작은 종소리 같은 울림이 은은하게 들려왔다. 사선은 그 소리를 듣고 작은 미소를 보였다. 마지막 기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은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실린 울림처럼 다가왔다. 마지막 기억.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요? 사선은 고개를 살짝 돌려 말했다. 당신이 가장 오래 잃어버린 이름. 당신이 스스로 묻어두었던 시간. 그 기억과 마주하는 순간 이곳에서의 당신의 여정은 끝이 날 겁니다. 여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담스러운 무게가 아니라 긴 여행 끝에 다다르는 조용한 정리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도서관의 가장 깊은 자리에 도착했다. 그곳은 다른 공간보다 훨씬 넓고 천장은 한층 더 높아 달빛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방 중앙에는 누군가 오래전부터 기다린 듯 단 하나의 책이 빛 속에 놓여 있었다. 표지는 눈처럼 하얀 무늬를 가졌고 책등에는 이름 대신 작은 달 모양의 비늘이 반짝였다. 사선은 조용히 손을 뻗어 책 주변의 먼지를 스쳤다. 그 먼지는 빛 조각처럼 반짝이며 허공으로 올라갔다. 여행자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어느새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사선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지막 기억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했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책 위에 두 손을 올렸다. 책은 따뜻했다.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의 품속에서 그 날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분명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책을 열었다. 장면은 어린 시절의 여행자가 서 있는 작은 강가에서 시작되었다. 물결은 잔잔했고 햇빛은 강물 위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아이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물수제비를 뜨고 있었다. 돌멩이는 가볍게 떠올랐다가 7번이나 물살 위를 튕기며 사라졌다. 그 아이는 웃으며 여행자에게 돌을 건넸다. 기억하나요? 당신이 가장 오래 사랑했던 친구를, 당신이 잊어버렸던 이름을. 여행자는 책 속 시면을 들여다보듯 집중했다. 어린 자신과 함께한 아이의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그 아이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했으며 그 속에는 믿음과 친밀함이 담겨 있었다. 어린 여행자는 그 아이에게 말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함께일 거야. 그 아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난 항상 당신 편이니까요. 기억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그 아이는 당신이 혼자 울던 밤마다 마음속에서 당신을 붙들어 주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삶이 흐르면서 당신은 그 온기를 놓아버렸지요.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살아내느라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여행자의 가슴이 조용히 뜨거워졌다. 눈시울이 젖어드는 듯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마저도 편안했다. 장면은 곧 흐릿하게 바뀌었다. 어린 여행자와 그 아이가 서 있던 강가가 사라지고 짧은 비가 내리던 회색에 이른 저녁이 떠올랐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아이는 그 노트를 여행자에게 건넸다. 이건 너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야. 어린 여행자는 그 노트를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노트 안에는 두 사람의 추억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앞장에는 퍼져 있는 선명한 글씨가 있었다. 당신의 길이 멀어질 때 이 이야기가 다시 당신을 데려오기를. 그 글을 본 어린 여행자는 말없이 노트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이어진 장면은 이별이었다. 아이는 가족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야 했다. 깊게 물든 저녁 공기 속에서 둘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말하는 순간 더 멀어질까 두려웠지요. 아이의 마지막 미소가 책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갔다. 여행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책장을 조심스레 닫았다. 눈물은 조용히 떨어졌고 사서는 그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한참 동안 여행자가 말없이 서 있자 사서는 조용히 다가와 그가 쥐고 있는 책을 부드럽게 받았다. 그리고 사서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책장 사이에 손을 넣었다. 그 순간 달빛이 조용하게 사서의 손끝에 모였다. 사서는 손끝으로 빛을 2번 그리고 한 번 더 그렸다. 빛은 굽은 선을 이루며 책의 표지를 감싸 안았다. 그는 책을 가슴 가까이에 품은 뒤 조용히 여행자에게 내밀었다. 이 기억은 이제 당신이 다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자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다. 그 책은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품고 싶어질 만큼 온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사서는 지친 여행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의 기억은 당신이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쪽은 아직도 먹먹했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자신을 누르지 않았다. 달빛 도서관의 깊은 공간이 서서히 밝아졌다. 달빛 구슬은 더욱 하얗게 빛나며 천장의 높은 곳에서 작은 파문을 그렸다. 사서는 길을 향해 손짓했다.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행자는 놀라 사서를 바라보았다. 돌아가야 한다니요. 사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달빛 도서관은 당신이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으면 문을 닫습니다. 여행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조용한 정리 같은 고요였다. 그럼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시 올 수도 있나요? 사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또 오실지도 모르지요. 그 대답은 농담과 진심이 섞인 듯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여행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사서는 손을 들어 도서관의 입구 방향으로 천천히 흔들었다. 그 움직임에 맞춰 도서관의 천장이 푸르게 열리고 저 멀리 밤하늘이 비쳤다. 달빛이 사서의 옷자락을 스치며 긴 음영을 만들었다. 당신은 이제 그 기억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행자는 책을 품에 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사서는 아주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다. 돌아가시는 길도 달빛이 안내해 줄 겁니다.
여행자는 도서관의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책장을 스치는 바람은 따뜻했고 바닥에 비친 그의 발 아래에서 잔잔하게 흔들렸다.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달빛은 더 맑게 번졌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길을 닦아주는 듯 아주 부드럽게 앞길을 비추었다. 마지막 걸음을 내딛자 도서관의 큰 문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조용히 조금씩 닫히기 시작했다. 여행자는 몇 걸음 떨어져 서서 그 문이 닫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바람을 타고 사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억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문은 아주 조용히 닫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밤 공기와 부드러운 달빛만이 남아 있었다. 여행자는 품에 안은 책을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그 책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모르던 물건이 아니었다. 이제 그 안에는 그가 걸어온 시간들과 놓쳤던 마음들과 다시 품게 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밤 공기는 깊고 맑았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작은 길이 나타났다. 달빛이 내려앉아 그를 천천히 이끌었다. 여행자는 그 길을 따라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달빛 도서관은 그 뒤에서 아주 오래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밤속으로 스며들었다. 달빛 도서관의 사서. 달빛이 유난히 깊고 맑게 번져있던 밤이었다. 하늘은 마치 은빛 안개를 얹은 듯 흐릿하게 빛났고 바람은 숲의 결을 따라 조용히 흘렀다. 여행자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오래 이어진 여정 속에서 어디쯤에서부터인지 모르게 방향 감각도 흐려져 있었지만 발걸음만은 꾸준히 길을 이어가고 있었다. 목적지는 확실하지 않았고 마음은 무거운 기억들의 그림자에 눌려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행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울 수 없는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무겁게 흔들렸다. 불빛은 보이지 않았고 인적은 없었으며 달빛만이 유일한 길잡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달빛은 마치 그를 한 곳으로 이끌려는 듯 길모퉁이마다 살포시 번져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거친 숨을 내쉬며 나무 숲을 통과하던 순간 서늘한 기운 사이로 무엇인가 그 시선을 붙잡았다. 달빛이 모여 흐르는 것처럼 밝게 떠오른 공간 한가운데 믿기 어려운 풍경이 퍼져 있었다. 그곳에는 다른 시간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오래된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은 높은 천장과 둥근 아치의 문을 가지고 있었고 기둥은 달빛을 머금은 것처럼 은은한 빛이 흐르며 나무의 결이 살아있었다. 건물 외벽에는 작고 오래된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달이 가장 환할 때 문이 열린다. 그 문장 아래에는 작은 달 모양의 장식이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살짝 스치는 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소리가 먼 곳으로 번져나갔다. 여행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숨을 고르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입술을 삼켰다. 마음 한편에서 오래 묻어둔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문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달빛 아래에 있었음에도 그 손잡이는 누군가 금방 쥐고 있던 것처럼 은은히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순간 멈칫했다. 그러나 어쩌면 기억 속 어딘가에서 이 문을 본 적이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언젠가 어릴 적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먼 여행길에서 듣기만 한 전설 같기도 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문은 아주 작은 힘만으로도 부드럽게 열렸다. 안쪽은 어둡지 않았다. 천장 가까이 매달린 달빛 구슬들이 은빛을 흘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책장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다. 각 책장은 마치 곧 무너질 듯 가늘게 떨리다가도 어느 순간엔 돌처럼 단단하게 고요한 울림을 머금고 있었다. 천천히 안으로 걸음을 옮기자 발밑에서 나무 바닥이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에 그의 걸음을 기억하고 있던 것처럼 반가워하는 기운을 담고 있었다. 여행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책장마다 얇은 먼지가 떠 있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그 먼지는 반짝이며 사라졌다. 무언가 생명이 깃든 듯한 공간이었다. 그때 책장 사이에서 작은 바람이 스쳤다. 마치 누군가 지나간 듯 흔적을 남겼고 그 사이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왔군요. 여행자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나이가 가늠되지 않는 한 사람, 달빛을 등에 걸친 듯 고요한 표정의 도서관 사서가 서 있었다. 사서는 은빛 머리카락을 느슨하게 묶고 있었으며
긴 로브는 달빛이 스며든 것처럼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사선은 여행자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당황해 입술을 열었다. 나를요? 사선은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곳은 달빛이 가장 환한 밤에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이들이 찾아옵니다. 그 말은 어떤 규칙이나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저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사실을 담담히 전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여행자는 고개를 숙인 채 주변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책장, 흔들리는 먼지, 달빛 구슬, 그리고 사서의 옷자락. 그 모든 것에서 기묘한 따스함이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긴 어떤 곳입니까? 사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손을 들어 책장을 가리켰다. 이곳은 달빛 도서관. 달빛 아래에 오래 머물던 기억들이 찾아오는 곳이지요. 사서는 여행자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책 한 권을 뽑아들었다. 표지는 오래되었지만 손때 하나 없이 깨끗했다. 책을 펴자 은빛 글씨가 둥근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사서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 적힌 이야기는 누군가의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잊힌 기억들입니다. 여행자는 책장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는 말없이 책에 손을 뻗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사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차분히 책장을 넘겼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밤의 빈틈을 메웠다. 그 순간 여행자는 귀끝에서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기억하고 있나요? 당신이 잊어버린 이름 하나, 당신이 놓고 온 마음 하나. 그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왔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익숙한 온기가 있었다. 여행자는 책을 덮으며 작게 떨렸다. 방금 들렸어요. 사서는 편안한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그것이 이 도서관을 찾는 이들이 듣게 되는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잊혀진 기억이 부르는 소리지요. 여행자는 마음 한편에서 묵직한 감정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 감정은 슬픔이기도 하고 그리움이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기도 했다. 사서는 여행자의 감정을 읽은 듯 말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그 모든 감정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서는 손짓으로 도서관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다른 책장들보다 더 오래되고 더 커다란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 책장 위에는 달빛이 부서지는 듯 환하게 빛나는 구슬 하나가 떠 있었다. 저곳이 당신이 찾게 될 자리입니다. 여행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을 향해 몇 걸음 옮기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서를 바라보았다. 정말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사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당신이 잊어버린 기억이 먼저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요. 여행자는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잊어버린 기억이 먼저 도착한다니. 그것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지만 마음 한가운데 어디엔가 정확히 맞닿는 말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사서는 뒤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추며 따라왔다. 발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이어졌다. 책장 깊숙한 곳 다른 책보다 조금 더 빛나는 한 권이 자리하고 있었다. 표지는 검푸른 색이었고 책등에는 작은 달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손떼기 전부터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여행자가 손을 떼고 바라보자 사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책은 당신에게 돌아가려는 기억입니다. 그 순간 여행자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묵어있던 감정이 움직였다. 그 감정은 이름이 없었다. 슬픔과 기쁨 사이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그가 외면해온 감정이었다. 여행자는 결국 책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책은 아주 부드럽게 빠져나와 그의 손안에 안겼다. 무게는 없었다. 그러나 손끝에는 분명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는 조심스레 첫 장을 넘겼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빛이 번져나오며 오래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기억하나요? 이 밤을, 누군가의 손을 놓치던 그 순간을, 당신이 잠들던 작은 방의 냄새를,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잊으려 했던 마음 하나를. 여행자는 숨을 멈춘 듯 책장을 바라보았다. 사서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사서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억은 당신을 아프게 하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자는 작은 숨을 내쉬며 책장을 덮었다. 달빛이 그 위에 내려앉아 작은 흔적을 남겼다.
사선은 천천히 손을 뻗어 여행자의 어깨에 조용히 얹었다. 그 따스한 손길에 여행자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졌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책장을 넘길 때가 오겠지요. 사선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밤을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얇고 따뜻했다. 달빛 도서관은 숨을 고르는 듯 고요히 흔들렸고 여행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처음으로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도서관의 깊은 곳에서 은빛 먼지가 가라앉으며 책장이 천천히 흔들렸다. 여행자는 방금 읽어낸 한 조각의 기억 때문에 숨이 얕아진 채 서 있었다. 사선은 그런 여행자의 곁에서 말없이 기다렸다. 도서관은 두 사람의 침묵까지도 품어낼 만큼 고요했다. 그 침묵 속에서 책을 덮은 여행자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순간 특유의 감정, 이름 붙이기 어려운 뜨거움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사선은 부드럽게 말했다. 기억은 한 번 눈을 뜨면 다시 이어지려고 합니다. 그 흐름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자는 작게 숨을 뱉었다. 그 말에 조금 안도한 듯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도서관의 깊은 곳에서 작은 금소금이 울렸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한번 움직이는 소리 같았다. 사선은 고개를 들었다. 두 번째 책장이 열렸군요. 여행자는 의아하다는 듯 사서를 바라보았다. 책장이 스스로 열린 건가요? 사선은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스스로 당신을 부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지요. 사선은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여행자도 고요하게 그 뒤를 따랐다. 책장 사이에서 달빛 구슬이 낮은 파동을 내며 떨렸다. 그 떨림은 바람의 흔들림이 아니었다. 기억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도서관은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두 사람이 지나가는 방향에 맞추어 조용히 공간을 열어주었다. 책장은 옆으로 이동하고 바닥의 나무결은 보드랍게 빛을 바꾸며 길을 이어냈다. 한참을 걷자 먼지조차 떠오르지 않는 깨끗한 책장이 나타났다. 책장은 다른 곳과 다르게 검고 깊은 색을 띠고 있었다. 그 위에 얹힌 달 조각들은 찬란한 빛을 품으며 여행자를 향해 정확히 시선을 맞추는 듯 반짝였다. 사선은 손을 들어 그 책장을 가리켰다. 여기입니다. 여행자는 천천히 손을 뻗었지만 책의 표지를 스치기도 전에 그의 귀 가까이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때를 기억하나요? 당신이 스스로를 놓아버리려 했던 순간. 말하지 못한 생각 하나가 당신을 얼마나 오래 붙잡았는지. 여행자는 숨을 멈춘 듯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분명한 따뜻함을 품고 있었지만 어딘가 아리고 오래 묵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사선은 조용히 말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기억이지만 당신이 품지 못했던 마음의 조각이기도 합니다. 여행자는 떨리는 손끝으로 드디어 책의 표지를 잡았다. 표지는 새벽물 같은 냉기에 젖어 있었으나 손바닥으로 감싸자 천천히 따뜻해졌다. 그는 끝내 책을 열었다. 책장을 넘기자 작은 파편처럼 흩어지는 빛이 그의 시야를 채웠다. 그리고 곧 장면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다. 책 속에서 펼쳐진 첫 장면은 약간 눅눅한 냄새가 감도는 작은 방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밤바람이 천 조각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여행자가 그 방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무 글씨도 쓰여 있지 않은 종이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다른 연필이 굴러 떨어져 있었다. 여행자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지친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쓰려다가 다시 지우고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밤을 보냈다. 그 밤을 기억하나요? 당신이 너무 많은 말을 가슴에만 담아두었던 밤을. 기억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럽지만 확고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여행자는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던 중요한 이야기, 누군가에게 건네지 못한 위로, 자신에게조차 숨겨버린 진심을 쓰지 못한 채 밤을 견뎠다. 그 버거웠던 마음이 책 속에서 그대로 다시 떠올라 여행자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었다. 여행자는 책을 덮으려 했지만 사선은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보세요. 기억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행자는 다시 눈을 떴다. 두 번째로 떠오른 장면은 작은 골목의 촉촉한 새벽 공기였다. 길 끝에는 낡은 주택이 서 있었고 문 앞에는 여행자의 예전 그림자가 머물러 있었다. 젊은 여행자는 문 앞에서 수십 번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문을 두드릴까 그대로 돌아갈까 그 판단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듯 흔들렸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고 말았다. 그때 떠오른 목소리가 말했다. 당신은 그날 말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슬픔이었는지, 후회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그리움이었는지. 여행자는 책장을 감싸며 힘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쓸쓸한 듯하면서도 오래된 감정에 손을 대는 듯 부드러웠다. 이 기억들 이렇게 또렷이 남아 있었군요. 사서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기억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잠들어 있을 뿐이지요. 세 번째 기억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책장 속에서 조용히 떠오른 장면은 맑게 갠 오후의 햇살이었다. 방 안에 가만히 들어온 빛이 여행자의 손등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조심스레 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당신은 잘하고 있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행자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아니, 기억해왔지만 바쁘고 지친 나날 속에서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던 것에 가까웠다. 그 따뜻한 손길은 무엇보다 여행자에게 큰 위로를 준 순간이었는데 그는 그것마저도 잊은 채 오랜 시간을 걸어온 것이다. 사서는 조용히 그의 옆에서 시선을 내렸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행자는 놀란 듯 사서를 바라보았다. 사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부드러웠다. 당신이 그리워하던 그 온기. 사실은 당신 안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마음이지요. 여행자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그 숨에는 조금의 떨림과 많은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여행자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기억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이제 그것은 조용한 속삭임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하는 듯한 울림이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온기를 받았고, 누군가의 마음을 품었고, 또 누군가는 당신에게 기대고 있었지요. 그러니 다시 기억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왔는지를. 여행자의 가슴 안에서 오래 묵어있던 무엇인가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아픔이 아니었다. 그저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과정 같았다. 사서는 아주 조금 가까이 다가와 그의 손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괜찮습니다. 기억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힘을 되살리는 과정이지요. 여행자는 책을 안은 채 도서관의 깊은 고요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책의 마지막 장을 열자 달빛이 물처럼 번져 책장 위를 흘렀다. 그 빛 속에서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울었던 날도, 당신이 웃었던 날도,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도 모두 살아있던 증거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주 오랜 시간 정말 잘 견뎌왔습니다. 여행자의 눈가에 조용히 빛이 고였다. 눈물이었지만 그것은 아픔으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사서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마지막 책장만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잊어버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행자는 고개를 들었다. 한 사람, 사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 속에서 가장 깊이 잠들어 있던 존재. 그리고 당신이 가장 오랫동안 잊고 지낸 이름. 도서관은 아주 길게 숨을 들이켰다. 달빛 구슬은 더 밝게 흔들렸고 먼 곳에서 또 하나의 책장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처음보다 깊고 넓고 조용했다. 여행자는 두 번째 책을 가만히 품에 안았다. 그리고 달빛이 흐르는 바닥 위에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마지막 기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 도서관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길은 다른 곳과는 달리 온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바닥의 나무는 부드럽게 빛을 머금었고 두 사람의 발걸음마다 은빛의 파문이 번졌다. 여행자는 두 번째 기억의 잔향이 가슴에 남아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걸었다. 사서는 조금 앞서 걸으며 그의 마음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걸음의 속도를 맞추었다. 도서관의 그림자들은 달빛에 닿을 때마다 길게 흩어져 마치 먼 시간을 건너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책장은 아무 소리 없이 스스로 벌어졌다 닫히길 반복했고 먼 곳에서 작은 종소리 같은 울림이 은은하게 들려왔다. 사서는 그 소리를 듣고 작은 미소를 보였다. 마지막 기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은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실린 울림처럼 다가왔다. 마지막 기억.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요? 사서는 고개를 살짝 돌려 말했다. 당신이 가장 오래 잃어버린 이름. 당신이 스스로 묻어두었던 시간.
그 기억과 마주하는 순간 이곳에서의 당신의 여정은 끝이 날 겁니다. 여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담스러운 무게가 아니라 긴 여행 끝에 다다르는 조용한 정리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도서관의 가장 깊은 자리에 도착했다. 그곳은 다른 공간보다 훨씬 넓고 천장은 한층 더 높아 달빛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방 중앙에는 누군가 오래전부터 기다린 듯 단 하나의 책이 빛 속에 놓여 있었다. 표지는 눈처럼 하얀 무늬를 가졌고 책 등에는 이름 대신 작은 달 모양의 비늘이 반짝였다. 사서는 조용히 손을 뻗어 책 주변의 먼지를 스쳤다. 그 먼지는 빛 조각처럼 반짝이며 허공으로 올라갔다. 여행자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어느새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사서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지막 기억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했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책 위에 두 손을 올렸다. 책은 따뜻했다.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의 품속에서 그 날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분명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책을 열었다. 장면은 어린 시절의 여행자가 서 있는 작은 강가에서 시작되었다. 물결은 잔잔했고 햇빛은 강물 위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아이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물수제비를 뜨고 있었다. 돌멩이는 가볍게 떠올랐다가 7번이나 물살 위를 튕기며 사라졌다. 그 아이는 웃으며 여행자에게 돌을 건넸다. 기억하나요? 당신이 가장 오래 사랑했던 친구를, 당신이 잊어버렸던 이름을. 여행자는 책 속 시면을 들여다보듯 집중했다. 어린 자신과 함께한 아이의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그 아이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했으며 그 속에는 믿음과 친밀함이 담겨 있었다. 어린 여행자는 그 아이에게 말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함께일 거야. 그 아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난 항상 당신 편이니까요. 기억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그 아이는 당신이 혼자 울던 밤마다 마음속에서 당신을 붙들어 주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삶이 흐르면서 당신은 그 온기를 놓아버렸지요.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살아내느라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여행자의 가슴이 조용히 뜨거워졌다. 눈시울이 젖어드는 듯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마저도 편안했다. 장면은 곧 흐릿하게 바뀌었다. 어린 여행자와 그 아이가 서 있던 강가가 사라지고 짧은 비가 내리던 회색에 이른 저녁이 떠올랐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아이는 그 노트를 여행자에게 건넸다. 이건 너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야. 어린 여행자는 그 노트를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노트 안에는 두 사람의 추억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앞장에는 퍼져 있는 선명한 글씨가 있었다. 당신의 길이 멀어질 때 이 이야기가 다시 당신을 데려오기를. 그 글을 본 어린 여행자는 말없이 노트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이어진 장면은 이별이었다. 아이는 가족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야 했다. 깊게 물든 저녁 공기 속에서 둘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말하는 순간 더 멀어질까 두려웠지요. 아이의 마지막 미소가 책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갔다. 여행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책장을 조심스레 닫았다. 눈물은 조용히 떨어졌고 사서는 그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한참 동안 여행자가 말없이 서 있자 사서는 조용히 다가와 그가 쥐고 있는 책을 부드럽게 받았다. 그리고 사서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책장 사이에 손을 넣었다. 그 순간 달빛이 조용하게 사서의 손끝에 모였다. 사서는 손끝으로 빛을 2번 그리고 한 번 더 그렸다. 빛은 굽은 선을 이루며 책의 표지를 감싸 안았다. 그는 책을 가슴 가까이에 품은 뒤 조용히 여행자에게 내밀었다. 이 기억은 이제 당신이 다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자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다. 그 책은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품고 싶어질 만큼 온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사서는 지친 여행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의 기억은 당신이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쪽은 아직도 먹먹했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자신을 누르지 않았다. 달빛 도서관의 깊은 공간이 서서히 밝아졌다. 달빛 구슬은 더욱 하얗게 빛나며 천장의 높은 곳에서 작은 파문을 그렸다. 사서는 길을 향해 손짓했다.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행자는 놀라 사서를 바라보았다. 돌아가야 한다니요. 사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달빛 도서관은 당신이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으면 문을 닫습니다. 여행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조용한 정리 같은 고요였다. 그럼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시 올 수도 있나요? 사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또 오실지도 모르지요. 그 대답은 농담과 진심이 섞인 듯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여행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사서는 손을 들어 도서관의 입구 방향으로 천천히 흔들었다. 그 움직임에 맞춰 도서관의 천장이 푸르게 열리고 저 멀리 밤하늘이 비쳤다. 달빛이 사서의 옷자락을 스치며 긴 음영을 만들었다. 당신은 이제 그 기억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행자는 책을 품에 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사서는 아주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다. 돌아가시는 길도 달빛이 안내해 줄 겁니다. 여행자는 도서관의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책장을 스치는 바람은 따뜻했고 바닥에 비친 그의 발 아래에서 잔잔하게 흔들렸다.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달빛은 더 맑게 번졌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길을 닦아주는 듯 아주 부드럽게 앞길을 비추었다. 마지막 걸음을 내딛자 도서관의 큰 문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조용히 조금씩 닫히기 시작했다. 여행자는 몇 걸음 떨어져 서서 그 문이 닫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바람을 타고 사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억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문은 아주 조용히 닫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밤 공기와 부드러운 달빛만이 남아 있었다. 여행자는 품에 안은 책을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그 책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모르던 물건이 아니었다. 이제 그 안에는 그가 걸어온 시간들과 놓쳤던 마음들과 다시 품게 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밤 공기는 깊고 맑았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작은 길이 나타났다. 달빛이 내려앉아 그를 천천히 이끌었다. 여행자는 그 길을 따라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달빛 도서관은 그 뒤에서 아주 오래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밤속으로 스며들었다. 달빛 도서관의 사서. 달빛이 유난히 깊고 맑게 번져있던 밤이었다. 하늘은 마치 은빛 안개를 얹은 듯 흐릿하게 빛났고 바람은 숲의 결을 따라 조용히 흘렀다. 여행자는 그 길을 따라 걷고 있었다. 오래 이어진 여정 속에서 어디쯤에서부터인지 모르게 방향 감각도 흐려져 있었지만 발걸음만은 꾸준히 길을 이어가고 있었다. 목적지는 확실하지 않았고 마음은 무거운 기억들의 그림자에 눌려 한없이 가라앉아 있었다. 그는 오래전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다. 여행이 길어질수록 마음속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지울 수 없는 감정들이 켜켜이 쌓여 무겁게 흔들렸다. 불빛은 보이지 않았고 인적은 없었으며 달빛만이 유일한 길잡이였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달빛은 마치 그를 한 곳으로 이끌려는 듯 길모퉁이마다 살포시 번져 있었다. 그가 마지막으로 거친 숨을 내쉬며 나무숲을 통과하던 순간 서늘한 기운 사이로 무엇인가 그 시선을 붙잡았다. 달빛이 모여 흐르는 것처럼 밝게 떠오른 공간 한가운데 믿기 어려운 풍경이 퍼져 있었다. 그곳에는 다른 시간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은 오래된 건물이 있었다. 그 건물은 높은 천장과 둥근 아치의 문을 가지고 있었고 기둥은 달빛을 머금은 것처럼 은은한 빛이 흐르며 나무의 결이 살아있었다. 건물 외벽에는 작고 오래된 표식이 새겨져 있었다. 달이 가장 환할 때 문이 열린다. 그 문장 아래에는 작은 달 모양의 장식이 매달려 흔들리고 있었다. 살짝 스치는 바람에 흔들리며 은은한 소리가 먼 곳으로 번져나갔다. 여행자는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숨을 고르며 가까이 다가갔다. 그는 스스로도 모르게 입술을 삼켰다. 마음 한편에서 오래 묻어둔 감정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느낌이 들었다. 그는 문에 손을 올렸다. 따뜻했다. 달빛 아래에 있었음에도 그 손잡이는 누군가 금방 쥐고 있던 것처럼 은은히 온기가 남아 있었다. 그는 순간 멈칫했다. 그러나 어쩌면 기억 속 어딘가에서 이 문을 본 적이 있다는 기분이 들었다. 언젠가 어릴 적 꿈에서 본 것 같기도 하고 먼 여행길에서 듣기만 한 전설 같기도 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문은 아주 작은 힘만으로도 부드럽게 열렸다. 안쪽은 어둡지 않았다.
천장 가까이 매달린 달빛 구슬들이 은빛을 흘리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끝이 보이지 않을 만큼 거대한 책장이 겹겹이 이어져 있었다. 각 책장은 마치 곧 무너질 듯 가늘게 떨리다가도 어느 순간엔 돌처럼 단단하게 고요한 울림을 머금고 있었다. 천천히 안으로 걸음을 옮기자 발밑에서 나무 바닥이 낮고 부드러운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전에 그의 걸음을 기억하고 있던 것처럼 반가워하는 기운을 담고 있었다. 여행자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책장마다 얇은 먼지가 떠 있었지만 움직일 때마다 그 먼지는 반짝이며 사라졌다. 무언가 생명이 깃든 듯한 공간이었다. 그때 책장 사이에서 작은 바람이 스쳤다. 마치 누군가 지나간 듯 흔적을 남겼고 그 사이에서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왔군요. 여행자는 깜짝 놀라 뒤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나이가 가늠되지 않는 한 사람, 달빛을 등에 걸친 듯 고요한 표정의 도서관 사서가 서 있었다. 사서는 은빛 머리카락을 느슨하게 묶고 있었으며 긴 로브는 달빛이 스며든 것처럼 은은하게 퍼져 있었다. 사서는 여행자를 향해 고개를 살짝 숙였다.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행자는 당황해 입술을 열었다. 나를요? 사서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이곳은 달빛이 가장 환한 밤에만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길을 잃은 이들이 찾아옵니다. 그 말은 어떤 규칙이나 명령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저 오래전부터 존재하던 사실을 담담히 전하는 듯한 목소리였다. 여행자는 고개를 숙인 채 주변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책장, 흔들리는 먼지, 달빛 구슬, 그리고 사서의 옷자락. 그 모든 것에서 기묘한 따스함이 느껴졌다. 그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여긴 어떤 곳입니까? 사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기며 손을 들어 책장을 가리켰다. 이곳은 달빛 도서관. 달빛 아래에 오래 머물던 기억들이 찾아오는 곳이지요. 사서는 여행자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책 한 권을 뽑아들었다. 표지는 오래되었지만 손때 하나 없이 깨끗했다. 책을 펴자 은빛 글씨가 둥근 물결처럼 번져나갔다. 사서는 조용히 말했다. 여기에 적힌 이야기는 누군가의 그리고 때로는 당신의 잊힌 기억들입니다. 여행자는 책장을 바라보며 숨을 삼켰다. 그는 말없이 책에 손을 뻗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사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보이자 차분히 책장을 넘겼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가 밤의 빈틈을 메웠다. 그 순간 여행자는 귀끝에서 낮은 목소리를 들었다. 기억하고 있나요? 당신이 잊어버린 이름 하나, 당신이 놓고 온 마음 하나. 그 목소리는 아주 먼 곳에서 들려왔지만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익숙한 온기가 있었다. 여행자는 책을 덮으며 작게 떨렸다. 방금 들렸어요. 사서는 편안한 웃음을 머금으며 말했다. 그것이 이 도서관을 찾는 이들이 듣게 되는 첫 번째 목소리입니다. 그 목소리는 잊혀진 기억이 부르는 소리지요. 여행자는 마음 한편에서 묵직한 감정이 스며드는 걸 느꼈다. 그 감정은 슬픔이기도 하고 그리움이기도 하고 설명할 수 없는 안도감이기도 했다. 사서는 여행자의 감정을 읽은 듯 말했다. 괜찮습니다. 여기서는 그 모든 감정이 자연스러운 겁니다. 사서는 손짓으로 도서관 깊숙한 곳을 가리켰다. 그곳은 다른 책장들보다 더 오래되고 더 커다란 형체를 가지고 있었다. 책장 위에는 달빛이 부서지는 듯 환하게 빛나는 구슬 하나가 떠 있었다. 저곳이 당신이 찾게 될 자리입니다. 여행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곳을 향해 몇 걸음 옮기려 했지만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사서를 바라보았다. 정말 제가 이곳을 찾아온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사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다. 당신이 잊어버린 기억이 먼저 이곳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지요. 여행자는 그 말에 정신이 아득해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잊어버린 기억이 먼저 도착한다니. 그것은 논리로 설명되지 않지만 마음 한가운데 어디엔가 정확히 맞닿는 말이었다. 그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사서는 뒤에서 조용히 걸음을 맞추며 따라왔다. 발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두 사람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이어졌다. 책장 깊숙한 곳 다른 책보다 조금 더 빛나는 한 권이 자리하고 있었다. 표지는 검푸른 색이었고 책등에는 작은 달 조각이 새겨져 있었다. 손떼기 전부터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여행자가 손을 떼고 바라보자 사서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책은 당신에게 돌아가려는 기억입니다.
그 순간 여행자의 가슴 어딘가에서 오래 묵어있던 감정이 움직였다. 그 감정은 이름이 없었다. 슬픔과 기쁨 사이 그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았지만 오랫동안 그가 외면해온 감정이었다. 여행자는 결국 책을 조심스럽게 끌어당겼다. 책은 아주 부드럽게 빠져나와 그의 손안에 안겼다. 무게는 없었다. 그러나 손끝에는 분명한 온기가 전해졌다. 그는 조심스레 첫 장을 넘겼다. 종이가 스치는 소리와 함께 희미한 빛이 번져나오며 오래된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기억하나요? 이 밤을, 누군가의 손을 놓치던 그 순간을, 당신이 잠들던 작은 방의 냄새를, 그리고 당신이 스스로 잊으려 했던 마음 하나를. 여행자는 숨을 멈춘 듯 책장을 바라보았다. 사서는 조용히 그의 옆에 섰다. 사서의 눈동자는 깊은 바다처럼 흔들림 없이 고요했다.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억은 당신을 아프게 하려고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행자는 작은 숨을 내쉬며 책장을 덮었다. 달빛이 그 위에 내려앉아 작은 흔적을 남겼다. 사서는 천천히 손을 뻗어 여행자의 어깨에 조용히 얹었다. 그 따스한 손길에 여행자의 긴장이 조금씩 풀어졌다. 1부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두 번째 책장을 넘길 때가 오겠지요. 사서는 살짝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오래된 밤을 밝히는 작은 등불처럼 얇고 따뜻했다. 달빛 도서관은 숨을 고르는 듯 고요히 흔들렸고 여행자는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할지 처음으로 어렴풋이 알 것 같았다. 도서관의 깊은 곳에서 은빛 먼지가 가라앉으며 책장이 천천히 흔들렸다. 여행자는 방금 읽어낸 한 조각의 기억 때문에 숨이 얕아진 채 서 있었다. 사서는 그런 여행자의 곁에서 말없이 기다렸다. 도서관은 두 사람의 침묵까지도 품어낼 만큼 고요했다. 그 침묵 속에서 책을 덮은 여행자의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다. 잊고 지냈던 무언가가 되살아나는 순간 특유의 감정, 이름 붙이기 어려운 뜨거움이 서서히 그의 마음을 채우고 있었다. 사서는 부드럽게 말했다. 기억은 한 번 눈을 뜨면 다시 이어지려고 합니다. 그 흐름을 막을 필요는 없습니다. 여행자는 작게 숨을 뱉었다. 그 말에 조금 안도한 듯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도서관의 깊은 곳에서 작은 금소금이 울렸다. 마치 오래된 시계가 한번 움직이는 소리 같았다. 사서는 고개를 들었다. 두 번째 책장이 열렸군요. 여행자는 의아하다는 듯 사서를 바라보았다. 책장이 스스로 열린 건가요? 사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은 스스로 당신을 부릅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저 그 길을 따라가는 것뿐이지요. 사서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여행자도 고요하게 그 뒤를 따랐다. 책장 사이에서 달빛 구슬이 낮은 파동을 내며 떨렸다. 그 떨림은 바람의 흔들림이 아니었다. 기억이 움직이는 소리였다. 도서관은 마치 살아 숨쉬는 거대한 생명체처럼 두 사람이 지나가는 방향에 맞추어 조용히 공간을 열어주었다. 책장은 옆으로 이동하고 바닥의 나무결은 보드랍게 빛을 바꾸며 길을 이어냈다. 한참을 걷자 먼지조차 떠오르지 않는 깨끗한 책장이 나타났다. 책장은 다른 곳과 다르게 검고 깊은 색을 띠고 있었다. 그 위에 얹힌 달 조각들은 찬란한 빛을 품으며 여행자를 향해 정확히 시선을 맞추는 듯 반짝였다. 사서는 손을 들어 그 책장을 가리켰다. 여기입니다. 여행자는 천천히 손을 뻗었지만 책의 표지를 스치기도 전에 그의 귀 가까이에서 또렷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때를 기억하나요? 당신이 스스로를 놓아버리려 했던 순간. 말하지 못한 생각 하나가 당신을 얼마나 오래 붙잡았는지. 여행자는 숨을 멈춘 듯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분명한 따뜻함을 품고 있었지만 어딘가 아리고 오래 묵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사서는 조용히 말했다. 이 목소리는 당신의 기억이지만 당신이 품지 못했던 마음의 조각이기도 합니다. 여행자는 떨리는 손끝으로 드디어 책의 표지를 잡았다. 표지는 새벽물 같은 냉기에 젖어 있었으나 손바닥으로 감싸자 천천히 따뜻해졌다. 그는 끝내 책을 열었다. 책장을 넘기자 작은 파편처럼 흩어지는 빛이 그의 시야를 채웠다. 그리고 곧 장면 하나가 조용히 떠올랐다. 책 속에서 펼쳐진 첫 장면은 약간 눅눅한 냄새가 감도는 작은 방이었다. 벽에는 오래된 달력이 걸려 있었고 창문 틈으로 들어온 밤바람이 천 조각을 가볍게 흔들고 있었다. 젊은 시절의 여행자가 그 방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아무 글씨도 쓰여 있지 않은 종이가 놓여 있었고 옆에는 다른 연필이 굴러 떨어져 있었다.
여행자의 어깨는 축 늘어져 있었고 눈빛에는 지친 그림자가 깊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는 무언가를 쓰려다가 다시 지우고 또다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밤을 보냈다. 그 밤을 기억하나요? 당신이 너무 많은 말을 가슴에만 담아두었던 밤을. 기억의 목소리는 아주 부드럽지만 확고한 울림을 가지고 있었다. 그날 여행자는 누군가에게 말해야 했던 중요한 이야기, 누군가에게 건네지 못한 위로, 자신에게조차 숨겨버린 진심을 쓰지 못한 채 밤을 견뎠다. 그 버거웠던 마음이 책 속에서 그대로 다시 떠올라 여행자의 가슴을 조용히 흔들었다. 여행자는 책을 덮으려 했지만 사서는 조용히 말했다. 천천히 보세요. 기억은 당신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행자는 다시 눈을 떴다. 두 번째로 떠오른 장면은 작은 골목의 촉촉한 새벽 공기였다. 길끝에는 낡은 주택이 서 있었고 문 앞에는 여행자의 예전 그림자가 머물러 있었다. 젊은 여행자는 문 앞에서 수십 번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반복했다. 문을 두드릴까 그대로 돌아갈까 그 판단 사이에서 마음이 갈라지는 듯 흔들렸다. 결국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돌아서고 말았다. 그때 떠오른 목소리가 말했다. 당신은 그날 말하지 못한 마음 때문에 오랫동안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게 슬픔이었는지, 후회였는지, 아니면 단순한 그리움이었는지. 여행자는 책장을 감싸며 힘없이 웃었다. 그 웃음은 쓸쓸한 듯하면서도 오래된 감정에 손을 대는 듯 부드러웠다. 이 기억들 이렇게 또렷이 남아 있었군요. 사서는 작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기억은 잊히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잠들어 있을 뿐이지요. 세 번째 기억은 놀라울 만큼 따뜻했다. 책장 속에서 조용히 떠오른 장면은 맑게 갠 오후의 햇살이었다. 방 안에 가만히 들어온 빛이 여행자의 손등을 비추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의 손이 조심스레 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괜찮아. 당신은 잘하고 있어.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여행자는 그 말을 오래 기억했다. 아니, 기억해왔지만 바쁘고 지친 나날 속에서 의식적으로 외면하고 있었던 것에 가까웠다. 그 따뜻한 손길은 무엇보다 여행자에게 큰 위로를 준 순간이었는데 그는 그것마저도 잊은 채 오랜 시간을 걸어온 것이다. 사서는 조용히 그의 옆에서 시선을 내렸다. 당신이 스스로에게 한 말이기도 합니다. 여행자는 놀란 듯 사서를 바라보았다. 사서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고 부드러웠다. 당신이 그리워하던 그 온기. 사실은 당신 안에서 가장 먼저 나왔던 마음이지요. 여행자는 말없이 숨을 들이켰다. 그 숨에는 조금의 떨림과 많은 따뜻함이 섞여 있었다. 여행자가 책장을 넘길 때마다 기억의 목소리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이제 그것은 조용한 속삭임이 아니라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말하는 듯한 울림이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온기를 받았고, 누군가의 마음을 품었고, 또 누군가는 당신에게 기대고 있었지요. 그러니 다시 기억하세요. 당신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버텨왔는지를. 여행자의 가슴 안에서 오래 묵어있던 무엇인가가 흔들렸다. 그 흔들림은 아픔이 아니었다. 그저 잃어버린 마음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는 과정 같았다. 사서는 아주 조금 가까이 다가와 그의 손 위에 조용히 손을 얹었다. 괜찮습니다. 기억은 당신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힘을 되살리는 과정이지요. 여행자는 책을 안은 채 도서관의 깊은 고요 속에서 천천히 숨을 고르기 시작했다. 책의 마지막 장을 열자 달빛이 물처럼 번져 책장 위를 흘렀다. 그 빛 속에서 마지막 목소리가 들렸다. 당신이 울었던 날도, 당신이 웃었던 날도,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한 날도 모두 살아있던 증거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주 오랜 시간 정말 잘 견뎌왔습니다. 여행자의 눈가에 조용히 빛이 고였다. 눈물이었지만 그것은 아픔으로 흘러나온 것이 아니었다. 사서는 조용히 말했다. 이제 마지막 책장만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잊어버린 한 사람을 만나게 될 겁니다. 여행자는 고개를 들었다. 한 사람. 사서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 속에서 가장 깊이 잠들어 있던 존재. 그리고 당신이 가장 오랫동안 잊고 지낸 이름. 도서관은 아주 길게 숨을 들이켰다. 달빛 구슬은 더 밝게 흔들렸고 먼 곳에서 또 하나의 책장이 열리는 소리가 울렸다. 그곳으로 향하는 길은 처음보다 깊고 넓고 조용했다. 여행자는 두 번째 책을 가만히 품에 안았다. 그리고 달빛이 흐르는 바닥 위에 천천히 발을 내딛었다. 마지막 기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달빛 도서관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 길은 다른 곳과는 달리 온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바닥의 나무는 부드럽게 빛을 머금었고 두 사람의 발걸음마다 은빛의 파문이 번졌다. 여행자는 두 번째 기억의 잔향이 가슴에 남아 조용히 호흡을 고르며 걸었다. 사선은 조금 앞서 걸으며 그의 마음이 너무 흔들리지 않도록 천천히 걸음의 속도를 맞추었다. 도서관의 그림자들은 달빛에 닿을 때마다 길게 흩어져 마치 먼 시간을 건너오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책장은 아무 소리 없이 스스로 벌어졌다 닫히길 반복했고 먼 곳에서 작은 종소리 같은 울림이 은은하게 들려왔다. 사선은 그 소리를 듣고 작은 미소를 보였다. 마지막 기억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숨을 들이켰다. 그 말은 기대와 두려움이 동시에 실린 울림처럼 다가왔다. 마지막 기억.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그 안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어 있을까요? 사선은 고개를 살짝 돌려 말했다. 당신이 가장 오래 잃어버린 이름. 당신이 스스로 묻어두었던 시간. 그 기억과 마주하는 순간 이곳에서의 당신의 여정은 끝이 날 겁니다. 여행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부담스러운 무게가 아니라 긴 여행 끝에 다다르는 조용한 정리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마침내 그들은 도서관의 가장 깊은 자리에 도착했다. 그곳은 다른 공간보다 훨씬 넓고 천장은 한층 더 높아 달빛이 폭포처럼 쏟아져 내렸다. 방 중앙에는 누군가 오래전부터 기다린 듯 단 하나의 책이 빛 속에 놓여 있었다. 표지는 눈처럼 하얀 무늬를 가졌고 책등에는 이름 대신 작은 달 모양의 비늘이 반짝였다. 사선은 조용히 손을 뻗어 책 주변의 먼지를 스쳤다. 그 먼지는 빛 조각처럼 반짝이며 허공으로 올라갔다. 여행자는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갔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이 어느새 부드럽게 가라앉았다. 사선은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마지막 기억은 누구에게나 가장 소중했던 순간을 담고 있습니다. 여행자는 길게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책 위에 두 손을 올렸다. 책은 따뜻했다.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의 품속에서 그 날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 분명한 온기를 머금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책을 열었다. 장면은 어린 시절의 여행자가 서 있는 작은 강가에서 시작되었다. 물결은 잔잔했고 햇빛은 강물 위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그 옆에는 또 다른 아이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물수제비를 뜨고 있었다. 돌멩이는 가볍게 떠올랐다가 7번이나 물살 위를 튕기며 사라졌다. 그 아이는 웃으며 여행자에게 돌을 건넸다. 기억하나요? 당신이 가장 오래 사랑했던 친구를, 당신이 잊어버렸던 이름을. 여행자는 책 속 시면을 들여다보듯 집중했다. 어린 자신과 함께한 아이의 모습이 조금씩 선명해졌다. 그 아이의 눈동자는 맑고 투명했으며 그 속에는 믿음과 친밀함이 담겨 있었다. 어린 여행자는 그 아이에게 말했다. 언제까지나 우리는 함께일 거야. 그 아이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요. 난 항상 당신 편이니까요. 기억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다. 그 아이는 당신이 혼자 울던 밤마다 마음속에서 당신을 붙들어 주던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삶이 흐르면서 당신은 그 온기를 놓아버렸지요. 지키지 못한 게 아니라 살아내느라 잠시 잊었을 뿐입니다. 여행자의 가슴이 조용히 뜨거워졌다. 눈시울이 젖어드는 듯한 감정이 올라왔지만 그마저도 편안했다. 장면은 곧 흐릿하게 바뀌었다. 어린 여행자와 그 아이가 서 있던 강가가 사라지고 짧은 비가 내리던 회색의 이른 저녁이 떠올랐다. 아이의 손에는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다. 표지는 낡았고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아이는 그 노트를 여행자에게 건넸다. 이건 너한테만 보여줄 수 있는 이야기야. 어린 여행자는 그 노트를 조심스레 받아들었다. 노트 안에는 두 사람의 추억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앞장에는 퍼져 있는 선명한 글씨가 있었다. 당신의 길이 멀어질 때 이 이야기가 다시 당신을 데려오기를. 그 글을 본 어린 여행자는 말없이 노트를 품에 안았다. 하지만 이어진 장면은 이별이었다. 아이는 가족과 함께 먼 곳으로 떠나야 했다. 깊게 물든 저녁 공기 속에서 둘은 말없이 서 있었다. 그날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붙잡고 싶었지만 말하는 순간 더 멀어질까 두려웠지요. 아이의 마지막 미소가 책 속에서 천천히 사라져갔다. 여행자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책장을 조심스레 닫았다. 눈물은 조용히 떨어졌고 사선은 그 곁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다렸다. 한참 동안 여행자가 말없이 서 있자
사서는 조용히 다가와 그가 쥐고 있는 책을 부드럽게 받았다. 그리고 사서는 아주 느린 동작으로 책장 사이에 손을 넣었다. 그 순간 달빛이 조용하게 사서의 손끝에 모였다. 사서는 손끝으로 빛을 2번 그리고 한 번 더 그렸다. 빛은 굽은 선을 이루며 책의 표지를 감싸 안았다. 그는 책을 가슴 가까이에 품은 뒤 조용히 여행자에게 내밀었다. 이 기억은 이제 당신이 다시 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행자는 떨리는 손으로 책을 받았다. 그 책은 더 이상 아프게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 품고 싶어질 만큼 온기가 짙게 배어 있었다. 사서는 지친 여행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아이의 기억은 당신이 가장 따뜻했던 순간이기도 합니다. 여행자는 조용히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슴 한쪽은 아직도 먹먹했지만 그 감정은 더 이상 자신을 누르지 않았다. 달빛 도서관의 깊은 공간이 서서히 밝아졌다. 달빛 구슬은 더욱 하얗게 빛나며 천장의 높은 곳에서 작은 파문을 그렸다. 사서는 길을 향해 손짓했다. 이제 돌아가셔야 합니다. 여행자는 놀라 사서를 바라보았다. 돌아가야 한다니요. 사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달빛 도서관은 당신이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으면 문을 닫습니다. 여행자는 잠시 침묵했다.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조용한 정리 같은 고요였다. 그럼 그는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다시 올 수도 있나요? 사서는 잠시 생각하더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기억을 잃어버린다면 또 오실지도 모르지요. 그 대답은 농담과 진심이 섞인 듯했지만 그 말이 오히려 여행자의 마음을 편안하게 했다. 사서는 손을 들어 도서관의 입구 방향으로 천천히 흔들었다. 그 움직임에 맞춰 도서관의 천장이 푸르게 열리고 저 멀리 밤하늘이 비쳤다. 달빛이 사서의 옷자락을 스치며 긴 음영을 만들었다. 당신은 이제 그 기억들과 함께 걸어갈 수 있을 겁니다. 여행자는 책을 품에 안고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고맙습니다. 그 말에 사서는 아주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다. 돌아가시는 길도 달빛이 안내해 줄 겁니다. 여행자는 도서관의 긴 복도를 따라 걸었다. 책장을 스치는 바람은 따뜻했고 바닥의 빛은 그의 발 아래에서 잔잔하게 흔들렸다. 입구에 가까워질수록 달빛은 더 맑게 번졌다. 그 빛은 마치 누군가가 조용히 길을 닦아주는 듯 아주 부드럽게 앞길을 비추었다. 마지막 걸음을 내딛자 도서관의 큰 문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조용히 조금씩 닫히기 시작했다. 여행자는 몇 걸음 떨어져 서서 그 문이 닫히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문이 완전히 닫히기 직전 바람을 타고 사서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기억을 잃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문은 아주 조용히 닫혔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서늘한 밤 공기와 부드러운 달빛만이 남아 있었다. 여행자는 품에 안은 책을 조심스레 바라보았다. 그 책은 더 이상 그의 마음을 모르던 물건이 아니었다. 이제 그 안에는 그가 걸어온 시간들과 놓쳤던 마음들과 다시 품게 된 온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었다. 밤 공기는 깊고 맑았다. 그리고 멀리서부터 작은 길이 나타났다. 달빛이 내려앉아 그를 천천히 이끌었다. 여행자는 그 길을 따라 조용히 걸음을 옮겼다. 그의 발걸음은 처음 왔을 때보다 훨씬 가볍고 따뜻하게 느껴졌다. 달빛 도서관은 그 뒤에서 아주 오래된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천천히 밤속으로 스며들었다.